그 테이퍼링 이슈로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 시장이 하락하고 싶을 때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질 것 같아요. 역으로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승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전부 모멘텀.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모멘텀 장세라고 네, 봐야 완전 되는 모멘텀 장세고 다행인 거는 모멘텀을 반영을 해주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분이죠. 신한금융투자 서울파이낸스센터 황유현 PB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뭐 오늘은 이제 지난번 우리 금요일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듯이 그 목요일 있게 되는 선물 옵션 만기 내마녀의 날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일단 경계심이 좀 높아진다. 오늘이 먼저 선반영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 이제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게 월요일 날 상승하고 뭐 반대로 난 행동하겠다. 기조를 뭐 정확히 그렇게 따라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종목별 대응도 해야 되고 하지만 그 주식시장에 임하는 태도를 좀 반대로 하겠다라는 생각 말씀드렸었고 어제는 지수가 좀 올랐죠. 아주 약하게 올랐고 그래서 막판에 좀 끌어올린 느낌이 있어서 어제는 좀 팔자 느낌이었고요. 오늘은 막판에 변동성이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렇죠. 변동 심했는데 오늘 또 이제 하락해서 끝났기 때문에 또 오늘은 종가 위주에서 사자 또는 어제 못 팔았으면 좀 버티자. 그래서 그때 한번 종목들을 이제 투매 그때 한번 시장 급락 한번 나왔을 때 그때 분봉들을 보면 장중에 이제 투매에 나오는 것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좀 매수하는 좀 분할 매수라도 최소한 하는 것들도 있었고 기존에 했었던 종목들이 계속 셌고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고 있고 오늘 확실히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치 테마주들이 또 난립하는 시장 계속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런 기조 계속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큰 이벤트가 일단 단기적으로 없고 테이퍼링도 일단은 11월이나 12월 정도 시작할 것 같고 고용지표도 일단 시장에 많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이제 테이퍼링 이슈로 한 번 정도는 조금 시장에서 언제든지 그거는 그 테이퍼링 이슈로 떨어진다라는 느낌보다 시장이 하락하고 싶을 때 테이퍼링 이슈가 불거질 것 같아요. 역으로. 핑계 삼아. 네, 핑계 삼아서. 네, 그렇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 되는 시장 하반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주식시장을 떨나 있기도 좀 아까워요. 오늘 보면 장중에 종목들의 변동이 엄청났거든요. 오늘도 보면 종합주가지수는 한 0.5% 정도 빠졌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얼마 빠졌죠? 오히려 0.1%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는 그냥 평온했어요. 지수랑 그다음에 개인들, 외국인 기관들의 매매 동향 행태로 봤을 때는 그냥 평범했죠. 이거 보시면 오늘 외국인들은 3천억 정도 팔았고 근데 뭐 사실 큰 의미가 있는 수량은 아닌 거죠. 그죠? 코스닥도 한 300 샀는데 뭐 큰 의미가 있는 수량도 아니고 최근에 이번 주 만기 앞두고 이제 기관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이건데 조금 우려에 섞이긴 하지만 뭐 사실 상관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사실 뭐 지수는 계속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에서는 계속 파란다는 느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또 오늘은 또 생각했던 게 오늘 좀 떨어지면 뭐 내일은 또 오르겠지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오늘 종목별로 굉장히 좀 작은 종목 잔잔바리 위주로 많이 올랐고 코스닥에서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지금 오늘 올라서 사실 제일 최근에 들어서 가장 까다로운 장일 수도 있었어요 오늘. 왜냐하면 지수 이제 필요도가 좀 높은 장이었는데 오늘 지수는 플러스였단 말이죠 코스닥. 근데 코스닥 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올라갔던. 근데 개별 종목들은 쉽지 않았던 그런 장이다 보니까 좀 쉽지 않았죠. 오늘 보면 대표적으로 HLB 이런 종목들인 거죠. HLB 최근에 사실 많이 올랐어요. 급등했죠. 급등했습니다. 거의 더블 수준까지 올라왔죠. 바닥에서만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셀트리온 시리즈도 버티고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잊혀졌던 종목이거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주식하셨던 분들은 HLB 이런 것보다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라던가 뭐 바이오팜이라던가 뭐 이제 기존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 관련주 위주들을 많이 봐주셨을 텐데 HL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래 투자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누구에게는 정말 살아가는 종목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증오 같은 종목일 수도 있는 종목이거든요. 뭐 많이 좀 또 급락하기도 했어요. 네, 이게 윗꼬리도 많고 이게 장기 시계열을 보면 굉장히 좀 급등락이 심한 종목입니다. 이때 2019년 하반기 때 화려하게 장식했던 그때 종목이기도 했고 근데 뭐 이게 또 주기적으로 또 올라오잖아요. 근데 이런 종목 큰 종목들이 좀 버텨주다 보니까
지수는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죠. 평온해 보이죠. 지수만 놓고 봤을 때는. 근데 그 안에서 밑에 이제 한 시가총액이 1조 이하의 종목들은 변동성이 엄청나죠. 오늘은 전기차들은 또 급등을 했고 마치 끝날 것처럼 봤지만 근데 또 계속 좋을 것처럼 보였던 폴더블 관련 주식들은 또 최근에 또 주가 조정이 좀 나오고 이게 빽빽빽 돌기 때문에 조금 피로도가 높은 장은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가 좀 지나고 근데 사실 이런 종목들 이제 중소형주들이 선물 옵션 만기하고 영향이 있지는 않거든요, 직접적으로. 그렇지. 근데 이제 심리적인 영향이 좀 있고 이제 대외적인 큰 그림에서 커다란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수익률 게임 하는 거죠. 많이 오르면 좀 팔았다가 좀 떨어지면 사고 그런 장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금 우리가 그 옵션 만기를 네. 해서 그럼 예를 들어서 내일 다시 주가가 뭐 많이 떨어지거나 하락하거나 상승하거나 이것도 내일은 그냥 별 볼 일 없다. 네, 그냥 밋밋하게 갈 것이다. 밋밋하게, 그냥 뭐 한 1% 내외 변동성 정도는 염두에 두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밋밋하다라는 게 사실 내 종목이 빠지면 의미 없거든요. 내 그렇지. 종목이 뭐 몇 퍼센트, 한 4, 5% 빠지면 밋밋한 장 아니거든요. 근데 시장이 아무리 급락을 해도 내 종목만 오르면 그거는 뭐 사실 체감상으로 굉장히 좋은 장이고. 근데 그렇지. 지난주가 좀 시장 대비해서 종목장으로 매매하기 편했다면 이번 주는 오히려 지수를 만들어가는 흐름이잖아요. 사실 만기를 앞두고. 근데 그 안에서 종목들의 포지션 변경, 그러니까 개별 주식의 옵션도 만기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겹치면서 종목들의 변동이 심할 거고 이런 식으로 가면 아마 수요일 날에는 좀 변동이 좀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당일날. 네, 목요일하고 이제 수요일 목요일 날에 이제 제가 임하는 태도는 좀 다르죠. 수요일 날 급등하면 팔고 이제 떨어지면 사고 이런 식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뭐 예를 들어서 물량이 툭툭툭 나오거나 그것도 다 중소형주 중심으로. 아니 대형주들 위주로 그렇게 하죠. 대형주. 큰 이제 일단은 큰 시장을 볼 때 근데 중소형주들도 이제 그런 기조로 가는 거죠. 네.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지는 종목들, 아무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은 반대로 반대로 매매를 해야 된다. 지금은. 네. 그럼 당일 목요일 날 급등하거나 뭐 하락하거나 하면 어떻게 해요? 급등하면 무조건 정리합니다. 정리하고. 특히 동시호가에 급등하는 종목들 있죠. 네. 3시 20분부터 3시 30분 급등한 종목들은 팔고 그때 급락하는 종목들은 그날 반 사고 다음날 아침 시초까지 사고 네,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뭐 단기 매매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급등한다의 기준을 한 몇 퍼센트 올랐을 때 급등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매도하기 위해 급등이라는 게 사실 뭐 퍼센트를 어떻게 본인이 정하느냐인데 대형주는 가끔 보면 대형주도 한 4, 5%씩 나올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대형주가 평소 거래량 변동성 대비 좀 많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건 없고 그 종목의 상대적인 것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이 종목이 한 표준 편차가 2, 3%였는데 베타가 근데 당시 마감할 때 갑자기 급등한다던가 아무 이유 없이 또는 급락한다던가 아마 이번 주 선물 동시만기 3시 20분부터 3시 30분 사이에 종목들의 동시효과가 막 요동치는 거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3시 20분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호가가 확 튀어나오거나 확 내리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개별 주식의 이제 대형주 위주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보실 수 있는데 이제 만기일의 심술이죠. 만기일의 심술. 그때 반대로 한다. 반대로. 급등하면 매도하고 네, 그렇죠. 하락하면은 사고. 그렇죠. 네. 그 대형주 중심으로. 네, 네. 예. 자, 그리고 이번 주 또 보면은 22회의가 있죠. 이 22회의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근데 22회의는 사실 저도 뭐 원고에 있어서 말씀드리긴 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보통 연준이 왜냐면 중요하죠. 연준을 따라가기 때문에 22도 같이 돈 풀 거다, 뭐 같이 영적 완화 이제 줄일 거다, 테이퍼링 할 거다 그런 얘기 하기는 하지만 22가 주는 영향력은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크게 큰 이벤트로 생각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나중에 결과 보고 확인만 하는 정도. 네. 여기서 이제 혹시라도 또 유럽 경제에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호재, 뭐 근데 양적 완화 뭐 이런 것이 그렇죠. 나왔을 때도 시장에 도움은 됐으니까. 도움은 되니까,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또 반대로 우리가 이제 두려워하는 뭐 테이퍼링이라든가 이런 얘기가 나면 또 악재이긴 한데. 그렇죠. 근데 먼저 사전에 할 이유는 없죠. 네, 없죠. 없고 미국이 이미 큰 형님이 뭔가 큰 방향은 미국이 정해주기 때문에 그 따라서 하면 됩니다. 네. 지금 2차 전지주가 또 아주 강하게 나가나요? 일부 2차 전지들. 그다음에 뭐 철강주도 그렇고 알미늄 관련 회사도 그렇고 아주 그냥 뭐 모멘텀이 강한 테마들이 몇 개 있는데 이거 한번 좀 점검을 한번 해봐 주세요. 일단은 지금 뭐 시장에서 대장 섹터 중에 하나는 이제 LNF인데요. LNF 정말
요때거든요. 요때 사실 진짜 저한테는 애증의 종목입니다. 지금 엄청 많이 올랐는데 저도 이제 제가 몇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거래량 보고 매매를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LNF가 이때였어요. 2020년 이때였을 겁니다. 이때 2만 원대 지나고 이때 이 대량 거래가 나오고 와, 근데 진짜 1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네요. 진짜 주가를 보니까. 저때 샀어야 되는데. 네, 그죠. 그래서 이 거래량을 보고 뭔가 이제 달라지겠구나, 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게 보시면 이게 쭉 놓고 볼까요, LNF를 이렇게 보시면 이게 올라왔으니까 이렇게 엄청 많이 보이지. 사실 이때 보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터졌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그죠. 완전 바닥을 팍팍 기다가 대량 거래 나왔다고요. 그래서 이게 뭘까 도대체. 그래서 좀 알아봤죠. 근데 LNF가 4세대 양극재에 대한 얘기가 있었어요. 이제 원래 테슬라로 들어가는, 그래서 LG화학 들어갔다, LG화학으로 거쳐서 이제 테슬라로 들어간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그래서 매매를 그냥 잘 했어요. 근데 중간에 좀 이 유상증자 이슈가 있었잖아요. 이슈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정말 빨리 팔았죠. 네, 빨리 팔고 정말 대표적인 제 매매 실패 사례인데 중간중간에 뭐 이제 트레이딩은 하긴 했지만 큰 그림을 못 먹었죠. 네, 진짜로. 근데 진짜 초기에 잘 봤는데 그래서 아직도 제 손님들이랑 아직도 아쉬워요. 정말 바닥에서 잘 진짜 템베거였네. 네, 그렇죠. 정말 바닥에서 잘 찍어가지고 했는데 정말 수익을 이제 엄청나게 큰 수익을 LNF로 내지는 못했어요. 뭐 신흥이나 다른 걸로 냈지만 이걸 내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제 애증이 개인적인 경험사, 제 실패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많이 못 먹었던 실패 사례. 근데 지금 보면 LNF도 이제 한번 고점 갔다 또 내려오고 있잖아요. 네. 내려왔는데 지금 LNF도 그렇고 오늘 일진 머티리얼즈가 종가에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일진 머티리얼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에코프로 BM도 다 모양이 다 비슷해요. 한번 고점 그러네. 찍고 쉬었다가 그때 한번 말씀드렸던 이제 전기차 판매율이 좀 둔화됐다라는 이슈로 어떻게 보면 그거라기보다는 이제 그거를 명분 삼아서 한번 차익 실이 나왔던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올라오는 그런 구간이기는 한데 오늘 다른 종목들이 다 별로 재미가 없다 보니까 또는 이쪽으로 어느 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일 수도 있긴 한데 그냥 오늘처럼 시장이 별로 재미없고 어제 미국 시장이 안 열렸잖아요. 그렇지. 재미없고 별로 특별한 모멘텀이 없으면 가장 투자자들이 쉽게 지르는 구간이 전기차인 것 같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별로 부담이 없으니까 성장하는 미래 성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의심의 여지가 없죠. 최소 2025년까지도 아직은 최소한 거기까지는 이제 성장률은 계속 나오는 구간이니까 다만 그 안에서 변곡이 좀 있을 뿐이지. 그렇다 보니까 이런 날에서는 그냥 쉽게 사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이슈가 하나 또 등장해서 뭐 반도체라던가 뭐 다른 뭐 수소차라던가 다른 시장에서 자금을 빨아들일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이 하나 나와주면 또 여기서 팔았다가 다시 사면 되지. 그냥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 보니까 좀 2차 전지 섹터들이 오늘 상대적으로 강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알루미늄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알루미늄이 또 이게 알루미늄 박 그 이슈의 연장선인가요? 네, 그렇죠. 2차 전지 이제 소재로 들어가고 사마 알루미늄 그다음에 조일 알루미늄 마찬가지고, 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알루미늄 업체들이 경기 민감주이기도 하면서 항상 저평가에 대한 이슈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평가 주식에서 성장 주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쉽게 가고 이제 성장 폭발적으로 매수도 붙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도 저도 이 종목은 저도 뭐 매매는 못했지만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으로 이제 4주 신고가 매매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연 살 수 있을까에 대한 문의였는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지 않아요. 근데 저는 소액으로라도 해서 성공에 대한 경험을 좀 가져보시면 이렇게 되죠. 성공에 대한 경험을 가져보시면 내 계좌 안에도 분명히 52주 신고가 종목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관점으로 한번 그냥 사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도 보면 시장은 어려웠지만 또 급등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왜 내 종목은 못 오를까 하시면 저도 뭐 눌림목에서 사는 거 좋아하기는 합니다만 너무 눌러져 있는 종목들만 사려고 하는 경향들이 아마 강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센 놈들이 더 세했죠. 뭐 알루미늄 주식도 그랬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LB
이런 것들. 이런 것도 그냥 더 세잖아요. 확실히.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어떻게 사라고 할 수 있지만 주식은 관성이라는 게 있어서 확실히 가려고 하는 습성이잖아요, 관성. 그러니까 이제 좀 센 놈들이 계속 세는 그런 경향인 거죠. 오히려 눌려주는 애들은 더 눌러져 버리는. 네. 말 나온 김에 포인트 모바일이 좀 사실 조금 그런 구간에 다시 들어갔죠. 지금은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가가 하락할 때 거래량 없으면 저는 버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주가의 논리가 깨지지 않고 특별한 이슈를 동반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거래량이 완전 말라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이제 카프로가 좀 급등 이제 어제하고 오늘 이제 올라왔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죠. 이제 거래량 없이 좀 밀렸다가도 이런 것들 올라올 때도 또 이제 거래량 실리면서 이제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회사의 투자 논리라던가 실적이라던가 그 다음에 투자했던 아이디어가 깨지지 않았다라고 하면 충분히 해볼만 버틸만 하다. 손절을 못 하겠으면 버텨도 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래서 포인트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카프로랑 좀 비슷하죠. 이러다가 이때 한번 이제 아마존 이슈로 급등 한번 했다가 이때 단기 매매로 들어갔던 사람들이 지금 손절치고 손절 물량인 것 같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시 또 주가 응집 구간이라고 봅니다. 응집 구간. 그 많은 분들은 저걸 쌍바닥으로 기대하는 분들도 있긴 그렇죠. 하더라고요. 지금 충분히 그렇게 기대해 볼 수 있죠. 이 정도면 이 정도 수준이면 여기 벌써 몇 번째 지지잖아. 여기 그다음에 뭐 또 여기니까 여기가 설령 깨진다고 한들 여기서 설령 깨지면 손절매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 반대로 여기서 잘못하면 전저점이니까. 근데 잘못하면 내가 팔았을 때 파니까 또 오르네 그런 사태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림이 있을 때 많은 분들이 특히 그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거라 저거 쌍바닥을 지지해주면서 쌍바닥 찍고 그럼 쌍바닥 찍으면 보통 턴을 상승이 좋으니까 지금 사야지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고 아니면은 좀 이렇게 그 상승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사자. 근데 그 상승을 확인한다고 했을 때 그 지점이 어디냐 이거는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승을 확인하려면 이런 바닥 거래량에서 이 바닥 지점에서 거래량이 나와줘야 돼요. 이 가격대보다. 네. 지지와 저항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별로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지 않는 지지와 저항 때는 큰 의미는 없다 생각하고요. 그냥 카프로가 이제 잘 보여줬죠. 여기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기존에 앞서 있는 거래량보다는 확연히 많잖아요. 네, 확연히 많잖아요. 이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나오면 뭐 어제 종가로 사기는 좀 어렵긴 했었어도 이제 조금 확인은 했구나. 다만 아직 추세 하락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좀 수렴 구간 이제 하방은 만들었고 또 상방에서 내려온 저항도 있으니까 이제 에너지 수렴 좀 거치고 나면 그 다음부터의 방향성은 또 이제 거기 가서 또 생각은 해야 되죠. 근데 대신에 큰 틀에서의 투자 논리는 깨지지 않았으니까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할 만하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지금 61선이 바로 위에서 누르고 그렇죠? 있잖아요. 네. 그럼 저것이 누르고 있으니까 저걸 터치하고는 다시 수렴한다는 건 다시 좀 하향 조정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터치하는 저 구간에서 일지 매도하고 밑에서 사셨던 분, 예를 들어 4,000원대 사셨던 분들 한번 팔고 매매를 해도 뭐 전혀 지장 없죠. 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의 수렴 구간, 수렴 이후에 정배열 구간이 나오던가 아니면 주가가 올라서 이평선을 당겨서 같이 갖고 올라오던가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상승하는 주식들을 보면은 전부 모멘텀. 그러니까 지금 모멘텀 장세라고 봐야 되는 완전 모멘텀 장세고 다행인 거는 모멘텀을 반영을 해주죠. 그게 크다고 봅니다. 모멘텀. 이제 이노텍 같은 거 애플리카 이슈 나오니까 바로 시장에서는 반영을 해줬던 것처럼 그렇죠. 시장이 완전히 죽었다고 보진 않아요. 언제든지 좋은 이슈가 있으면 사겠다라고 돈은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희미한 거죠. 모멘텀들이. 그렇다 보니까 정치 테마주 같은 확실한 논리가 있는 것들 항상 4년마다 오는 이제 이벤트들 이제 경남 스틸이나 누구 관련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경남 스틸 이런 것들 보면 철강주지만 급등했죠. 참 이게 논리적으로 참 이게 주식시장이 참 재밌는 게 이 논리적으로 안 맞는데 네. 그냥 통해. 그죠? 이게 벌써 3배 났어요. 단기간에 한 달 만에. 근데 이게 과연 철강주 이게 가치 투자로서도 과연 맞는 일인가라도 생각해 보죠. 이거는 그렇게 막 수급의 논리로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책주들 좀 나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인맥주들은 좀 쉬어가죠.
우리 그 카카오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한번 볼까요? 저희 알겠습니다. 카카오는 지금 일단은 좀 수렴 구간에 들어갔죠. 수렴 구간에 들어갔고요. 이제 뭐 오늘은 또 한 번 더 사볼 만한 구간이긴 하지만 뭐 지극히 좀 약간 단기 관점이기 때문에 뭐 지금 저도 그냥 흘려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한 14만 원 정도 오면은 사겠다 네. 이런 생각했었잖아요. 네. 근데 아직 오지는 않고 그때 있잖아요. 이때 저점이 얼마였냐면 14만 1,000원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예, 14만 저가가 14만 1,000원이었는데요. 이때 아마 사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렇지. 네, 저는 잠깐 여기를 찍고 올라갔을 테니까. 깨지고 완전하게 13만 원대를 좀 봐줬으면 아마 좀 사자라고 말씀을 드렸을 건데 14만 원에서 했기 때문에 했고, 일단 지금도 아직은 반신반이에요. 반신반이라기보다는 기다려도 된다. 기다려도 된다. 뒤에 놓을 충분히, 것이다. 네, 연말로 가면 갈수록 저는 기다려도 된다. 또는 여기서 삼성에,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뭐 바닥을 맞췄으면 좋긴 하겠지만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요,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이런 그림이 나와주면 카카오는 지금이라도 매수로 돌변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면에서 그 차이를 발견하는 지금은 거예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아. 그리고 이제 팔고 나온 거래량이 느낌이 있는 거고, 음. 음봉에 거래량이 실린 것들이 있는 거잖아요. 큰 물량이 지금 2번이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서 그 이후에 뭔가 지금은 수급 주체의 특별한 방향성 없이 그냥 흘러가는 장이에요. 시장에 따라서. 시장 올라가면 올라가고, 시장 떨어지면 떨어지고. 근데 삼성 엔지니어링은 다르죠. 삼성 엔지니어링은 좀 흘러가다가 이제 뭔가 잡아 들어가는 느낌이 좀 강한 대량 거죠. 매수가 좀 들어온다. 네, 다르죠. 흐름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차익 실현을 했지만 다시 잡아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근데 잡아 들어가는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이슈가 뭐가 붙었냐면 수소 이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수소를 생산해내려면 이제 물에서 전기 분해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데, 그러려면 한 2030년 정도까지 걸린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천연가스에서 뽑아내거나 아니면 뭐 암모니아 같은 데서 뽑아내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관련주 중에 JN케이터라고 이제 계질 수소를 뽑아내는 그 기계를 가지고 있어요.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 있는, 수소를 이동하는 것보다 천연가스 있는 곳에 가서 거기서 천연가스에서 분리내는 거죠. 네, 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JNK 히터라고 합니다. 온사이트 방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주식도 저는 계속 관심 갖게 보고 있어요. 이제 바닥에서 턴하고 수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수소 시대가 조금 더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정말로 재밌는 종목이 될 수 있을 만한 게 JNK 히터라고 보고요. 삼성 엔지니어링은 유가하고 연결돼 있는 회사예요. 기본적으로 유가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고, 그게 고객들이 산유국이니까. 그렇죠. 산유국이니까 플랜트 발주도 나오고. 근데 요때가 이제 멕시코 수지였고 요때가 사우디 수지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의 매집을 거쳐서 바로 쐈는데, 지금 최근에 유가도 이제 좀 상향 안정화됐고, 이제 리오프닝 관련해서 이제 엮여 있는데, 과연 유가 관련 기업들 계속 고민하잖아요. 뭐 상위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쉐브론이나 엑손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유가로만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점점 지나오죠. 재생에너지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그 기업들이 이제 기업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결국은 하던 게 있으니까 결국은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로 가겠죠. 그러면 이게 수소차만 볼 게 아니라 수소 에너지, 수소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유럽도 그렇고. 그러면 결국 앞으로 이제 수소가 이제 우리 일상생활 쓸 때가 올 건데, 제가 전기차랑 비교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전기차도 지금까지 되는데 10년 걸렸다고. 그렇지. 수소도 기술 발전 상황에 따라서 이제 앞당겨져 더 늘어질 수는 있긴 하겠지만, 분명히 나중에 수소 관련 섹터에서 대시세에 나온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걸 잘 파악해서 수소 관련 주식들을 지금 잘 받아야죠. 그게 후보군들이 대부분 처음에 찍혔던 종목들이 그게 끝까지 가요. 왜냐하면 그때 처음에 찍혔던 종목들은, 찍혔다는 게 관련 주식들, 그러니까 수소 관련 사업들을 처음 했던 애들이 그걸 계속 발전시킬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지. 효성중공업, 수소 충전소, 그다음에 JN케이터, 일진다이아, 그다음에 수소 또 뭐 있죠? 지금 생각나는 게 뭐 현대모비스도 현대차도 마찬가지고, 쪽도 현대차 그룹도 했죠. 마찬가지고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 삼성 SDI도 결국은 그때 상신 EDP 그런 종목들도 결국 나중에 이제 대시세가 났잖아요. 크게. 중간중간에 또 이제 어떤 종목들이 또 껴들어오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관련 종목들은 보시면 좋다. 수소 경제 관련해서 리포트들이 많이 있으니까 공부해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은 암모니아 EPC 이제 건설 플랜트들 설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쉽게 말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 수소 관련 관련 기술 있는 회사를 하나 사서 삼성 엔지니어링 짓고 거기서 수소 생산해라. 뭐 쉽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대표이사님께서 아주 그냥 수소 산업에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뭔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대표가 최 씨라고 들었었거든요. 최 씨고 아무도 꺾을 수 없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도 회사가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현대 엔지니어링 상장 이슈도 같이 겪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손절할 때 손절하더라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그 수소와 관련해서 우리 나중에 한번 관련주들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시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일단 이런 정도로 오늘 시장을 좀 정리해 보죠.